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최근 연금특별위원회의 6개월 연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민들의 한숨을 자아냈는데요. 6개월이 연장되면서 새로운 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대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과연 4월 말까지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회의 내용의 보고서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4월 말까지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작년 7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출범했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까지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민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이 걷고 지급 시점을 늦추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지급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기초연금에 대해 40만원 인상 필요성은 있으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단계적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빈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하위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고 수급 대상 자격 변경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분들에게 32만 3,180원을 지급하지만 2024년에는 지급 대상을 70%에게 35만 원을 지급, 2025년부터는 40%로 줄이면서 5만 원이 인상된 40만 원을 지급, 2026년부터는 40%로 지급하되 10만 원을 인상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여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기존 70%에 속해 있던 40%에서 제외되는 30% 어르신들의 언성이 여기저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발표를 한 것일까요? 기초연금에 대한 협의 내용에는 지급 범위 100% 전체 지급과 빈곤 격차를 위한 소득 하위 40% 어르신들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까지 단계적 지급을 주장했는데요. 만약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70%에 속했던 30% 어르신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금액이 커질수록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연계 감액,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의 감액 금액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따로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어르신분들보다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 훨씬 유리하며 금융재산, 즉 예금이나 주식,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보다 부동산을 소유해야 기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재산의 경우 기본 공제가 2천만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이런 기초연금의 월 소득 인정액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별다른 발표가 없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협의 내용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9%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7세 또는 68세로 변경하자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40%로 유지할 것인지 45%에서 50%로 변경할 것인지 이러한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이 없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50%까지 깎는 등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생기며 이렇게 상실하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대책이 없이 기초연금에 대한 금액 인상 발표가 먼저 나오다 보니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34% 정도는 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고도 집계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퇴직금을 강제로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공적 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 또한 노후를 위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장을 다니며 근로하여 퇴직을 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강제로 연금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져간다거나 중도 인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난 4월 27일 공청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연금의 다층 보장 체계를 주장하고 중상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만 지급해서 국민연금과 함께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인데요. 10월까지 6개월을 연장한 국민연금 특별위원회가 과연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4월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세금 수입은 전년 대비 수십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의 세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6조 원 정도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세금 문제 또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발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정책들도 같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젊은 층에서부터 어르신들의 걱정인 연금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는데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